자, 오늘 해볼 얘기는 한국인 평생의 고민, 부동산 vs 나스닥. 여러분들이 어떤 걸 투자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둘 중에 하나, 뭘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예, 끝까지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 생각 하실 거예요. 아, 역시 그래도 한국은 부동산이 최고다. 그리고 솔직히 부동산 다 가지고 싶어 하지 않아? 이번에 주식으로 돈 다 벌었다고 하던데 그 주식들도 사실 다 부동산 사고 싶은 돈이지. 부동산 사러 갈 돈이고 외국에서 막 돈 다 번 사람들도 결국에 한국 가서 부동산 사던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진짜일까? 진짜니까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뭐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 자, 우리가 환율과 달러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달러로 환산해도 올랐을까? 라는 생각 한 번씩 안 해보셨을까요? 제가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서울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가격 하방 경직성이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동산을 샀어. 그러면은 이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보단 뭐 그래도 떨어져도 별로 안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살면 되니까 그 집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살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득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버틸 수 있다라는 면에서 가격 한발 경직성이 좋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변동성이 낮다 보니까 이게 사실 불안하신 분들이 많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시장에서 이제 멘탈 관리가 참 좋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서울 아파트도 나쁘지 않죠. 근데 또 나스닥과 비교를 해볼게요. 나스닥이 그럼 뭐가 좋을까요? 나스닥의 최고 장점은 고수익이에요. 이게 아파트는 결국에는 내가 사는 건물이고 오르는데 한계가 존재하죠. 근데 나스닥은 어떻죠? 그냥 얼마나 오를지 몰라. 내년에 50% 오를 수도 있고 막 두 배를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가능성은 낮겠지만. 근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여기다 몰빵하지 않을까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 무섭죠. 이게 주식이라는 건 사실 2, 30%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적어 놓은 건 2, 30%지만 뭐 심하면 50% 이상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고 실제로 옛날에 있었던 닷컴버블 시대에는 80%까지 떨어진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무서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근데 그렇다고 부동산을 이렇게 보면 부동산은 그러면은 돈을 많이 못 받나요? 수익이 낮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레버리지라는 걸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뭐냐면 저희가 집을 살 때는 빚을 사지죠. 빚을 지기 때문에 내가 3억짜리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3억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6억을 빌려서 9억짜리 집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올라도 돈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죠. 근데 나스닥은 결국엔 빚을 져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막 돈을 엄청나게 크게 더블로 불리는 일은 사실상 힘들죠.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이미 주식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장점은 뭘까요? 황금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죠, 부동산은. 그에 비해 나스닥은 어떻죠? 항공성이 매우 높죠. 이게 뭐가 높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주식을 사고 팔 때는 그냥 당일 하루 안에 다 팔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 수 있어요. 부동산 어떻죠? 팔려고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잘 안 팔려요, 생각보다. 파는데 한참 걸리기도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거나 이러면 더더욱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 주식은 시장이 안 좋아도 팔려면 팔 수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시장이 한 번 안 좋으면 이게 되게 머리가 아파요. 팔 수도 없고 이걸 가지고 있자니 계속 세금은 나오고 이자도 내야 되고 이게 참 머리가 아픕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이게 영상의 주제 같은 건데요. 자, 한국 부동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화 자산입니다. 모든 게 원화 자산이에요. 자, 옛날에는 환율이 1,100원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300원대로 이제 돌아왔죠. 고착화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한테 희소식일까? 지금 1,300원대 다 1,500원 갔다가 1,300원대 고착하고 있는 게 저희한테 희망일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미 달러로 환산 시에는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1,300원대가 낮은 게 아닙니다. 사실 높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근데 또 그렇다고 1,300원대가 또 유지를 해줄 수 있을까? 사실 그것도 쉽지 않죠. 1,400원, 1,500원 가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스닥은
가격이 오르기도 오르지만 이게 원화가 약세가 됐을 때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1,300원대로 떨어졌다고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이게 사실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1,300원대가 절대 낮은 금액이 아닌데도 저희는 그것도 보고 좋아할 정도로 굉장히 원화가 위기 상황이고 앞으로 더 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뭘까? 나스닥을 왜 사라고 했을까 사람들이? 이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자, 경제 위기가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스닥이 경제 위기가 나서 나스닥이 확 떨어져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원화를 사고 싶을까요? 달러를 사고 싶을까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당연히 달러를 사고 싶어요. 이게 경제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도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달러를 사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경제 위기가 와서 나스닥 지수가 떨어져도 내가 달러를 달러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내가 손해를 덜 보게 된다. 한국인 입장에서 손해를 덜 보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떻죠? 부동산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다 맞아야 되죠. 그런 면에서 부동산은 단점이 있고 나스닥이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건데요. 자, 하이닉스랑 삼성은 잘 나가는 게 맞아요. 그것까지 인정을 해요. 근데 이거 믿을 수 있나요? 인구 감소랑 저성장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이게 삼성 하이닉스만 잘 된다고 이 나라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은 국가에 종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묶이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느끼지 않았을까. 이게 묶인다는 게 한국의 법 체계에 묶여 있다는 게 진짜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최근에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은 어떻죠? 나스닥은 어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동성이 좋죠. 이게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달러로 바꿔서 현금화 땡기면 되고 내가 혹시 나라가 좀 위험하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본 적 있잖아요. 이게 나라가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다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원화 가지고는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죠. 이때 달러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있다면 언제든지 타국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얘기를 다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은 원화 약세 시에 훼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나라 사정이 안 좋아져서 우리나라 원화가 안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거를 해지라고 하는데 방어를 하는 거죠. 방어가 안 됩니다. 그냥 다 얻어맞아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에 비해 나스닥은 어떻죠? 경제 위기가 오면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그래서 보호가 되죠. 물론 더 때려 맞긴 할 텐데 부동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비해서 안전하다. 한국 주식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아까 얘기 나왔죠? 실거주 수요라는 게 큽니다. 내가 살면 되니까 이게 참 커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아까 말했던 나스닥의 달러 환율 방어가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특히 저는 사실 이걸 크게 보는데요. 이동성입니다. 이게 이동성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가 종속돼 있느냐, 이동이 가능하느냐, 다른 나라로 끌고 나갈 수 있느냐가 현대 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거 생각 잘 해보셔야 될 거예요. 국가에 종속되는 모델입니다. 부동산은. 자, 그리고 나스닥은 이동성이 좋죠.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최고 장점은 뭘까요? 부동산에. 저는 무조건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내가 대출을 땡겨서 살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큰 이득입니다. 이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이거만큼 돈을 벌기 좋은 모델이 저는 사실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다들 부자가 됐으니까 사실 이 레버리지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빠지긴 했습니다. 바로 보유세에 관한 얘기예요. 보유세. 이게 주식은 사실 들고 있으면 내가 이걸로 얼마를 벌었든 이 주식이 설령 1조가 돼도 세금 내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 어떻죠? 부동산은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나옵니다. 들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손해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그 보험을 내잖아요. 그쵸. 의료보험 있죠. 의료보험을 낼 때도 이게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은 세금이 다릅니다. 이게 주식으로 10조 원이 있어도
안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하지만 1억짜리 집만 있어도 세금 엄청 많이 뗍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부동산을 추천해 줄까요? 부동산을 추천해 주는 사람은 이제 장기 투자자입니다. 이게 대출을 많이 땡겨가지고 그냥 매달 세금을 내고 이자를 내는 식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사실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걸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돈이 있으면 자꾸 써야 되는 사람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그냥 매달 돈을 일정 이상 넣어야 되는 이 부동산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식창이라는 게 사실 매일 쳐다보게 돼요. 이게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매일 안 쳐다볼 수가 없고 매일 쳐다보다 보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나 일해야 되는데 너무 바쁜데 이거 하루 종일 쳐다보기 싫다라는 분들은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거주 안정감이라고 했죠. 그냥 내가 살면 되니까 이게 참 큰 차이입니다. 내가 살면 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집이 당장 살 집이 없는데 살 집부터 사야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부동산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스닥을 추천해 드릴 분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스닥을 기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분들은 어리신 분들 있죠.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중반인 분들은 사실 집 살 돈이 없잖아요. 저희가 집 살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뭘 사야 될까요? 주식밖에 없습니다. 사실 10만 원, 2만 원 가지고 부동산 살 수 있나요? 못 사잖아요. 이런 분들은 부동산은 당연히 못 사니까 주식을 사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글로벌 이런 걸 믿어. 내가 AI를 믿고 이거 애플 보니까 장난 아닌데 뭐 테슬라 이번에 자율주행 한다는데 미쳤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쪽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싹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뺄 돈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 돈을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부동산을 추천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집을 한 채 삽니다. 그리고 매달 매달 나스닥 ETF를 사는 거예요. 이게 QQQ라는 ETF가 있고 QLD라고 두 배 레버리지가 있는데 사실 저는 QLD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레버리지도 해볼 수 있겠다. 나는 야수의 심장이다. 이런 분들한테는 QLD 추천해 드리고요. 아니야. 나는 좀 그렇게 아닌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분들은 QQQ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고의 조합은 사실 한 주택을 사서 그리고 남는 돈으로 ETF를 사는 겁니다. QQQ라든가 이렇게 나스닥 100을 사는 건데 사실 이럴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거 말이 되냐? 나 돈 없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가능하신 분들이 또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냐면 사실 이게 부동산이 5억에서 10억을 간다고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 가격이 올랐는지 아니면 달러 기준으로는 내가 그게 진짜 오른 게 맞는지 생각하셔야 되고 이 실제 구매력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원화로는 되게 비싸졌어. 이게 내가 쓰는 돈으로는 5억에서 10억이 됐어. 근데 달러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오르지 않았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다음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